장모입니다. 2월 16일인데요. 미국 증시가 연일 3%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국내 코로나 확진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한국도 지금 보면 뭐 이게 지금 실시간 데이터 뭐 신뢰도는 조금 차치하고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요. 물론 이제 한 70% 정도는 대구 경북 지역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지역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11분이 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중국이 물론 압도적입니다만은 7,000명이 2,700명이 넘는, 그래서 당초 전망보다는 치사율이 조금 높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영상을 볼 때 메르스가 든 30%, 사스가 3%. 근데 이제 초반만 해도, 그러니까 초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본격화된 1월 말 이후만 해도 1% 미만이었는데, 이미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이 많습니다만은 3%가 넘는 치사율이 있고, 한국도 지금 보면 대략 1% 정도가 나옵니다. 1%인가요? 100명, 10명. 네, 1% 정도 나오죠.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이제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글로벌 증시가 2월 마지막 주 많이 확산된 가장 이유는 국가별 감염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한 2월 초중순만 해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중국과 뭐 일본 크루즈선 정도였는데, 사실 중국은 지금 보면 확진자의 증가 속도는 조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 자료를 보면, 물론 뭐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자료를 보면 조금 약간 이제 풀어주는 데도 있죠. 대신 안타깝게도 한국이 2위가 됐습니다. 네. 1000명이 넘는 사람이 확진이 좀 됐고 사망자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탈리아, 즉 유럽 쪽에서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 그리고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사망을, 여기는 보면 뭐 치사율이 지금 3%가 나와버리죠. 네, 대략 3%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은 가장 이제 시장이 경계하는 게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산과 소비를 하는 중국, 경제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로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이 이제 가장 부담이었고, 근데 중국은 사실 2월 초순만 해도 빨리 부양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확진 속도가 둔화되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글로벌 정신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었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근데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사실 일본이었습니다. 네. 한국은 뭐 그렇게, 왜냐하면 불과 우리가 지난주 한 12월 12일 정도만 돼도 30명 남짓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권이었는데, 한국과 그다음 일본도 사실 보면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만 크루즈선하고 본토하고 합치면 우리보다 더 심합니다. 뭐 우리 수준이에요. 근데 일본의 경제력은 세계 5위권 안에 들지 않습니까? 이탈리아는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중요하지 않는데, 제가 좀 이따가 미국 증시가 동요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도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이 좀, 그래서 지역 감염이 확산된 것이 가장 결정적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춘제가 끝나고 2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직 우리가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닌데, 글로벌 증시가 동요한 가장 결정적 이유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잠복기를 지나서 2주, 한 달이 지난 시점에 거의 뭐 확산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춘제가 끝나고, 중국 본토는 사실 춘제에서 확진자가 없었는데, 그게 끝난 지난주부터 한국이라든지 뭐 이탈리아, 뭐 이란 이런 쪽에서 확산되다 보니까 우려가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과연 미국, 그러니까 대서양 건너서 미국으로 갈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망을 할 때 그러니까 통제 가능한 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통제 불능 변수가 있습니다. 주식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바로 통제 불능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통제 가능 변수라는 거는 뭐 CEO 리스크, 뭐 예를 들면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갑자기 사망을 하고 팀 쿡이 취임했을 경우에 애플에 대해서 부정적 전망이 나왔던 부분,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팀 쿡 체제로 갔죠. 그걸 통제 가능 변수, 아니면 뭐 어떤 사업적인 부분, 이런 거는 나름 통제 가능합니다.
뭐 제가 쉬운 예로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은 어떤 OCI 같은 경우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당장 아니지만은 적자 사업부를 만약에 적자 사업부를 축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잘 되는 사업부로 신사업을 확대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통제가 가능해요. 근데 통제가 가능하지 않는 불능 변수가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누구나 막연하게는 수치를 던질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유수의 그 기관들이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막 던집니다. 예.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애널리스트들이 이걸 경험해 봤냐?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건데 뭐 남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측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세계 지도인데요. 아시아 중국이 가장 많이 했고 중국 영향권인 이제 한국, 일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시장이 용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많이 빠진 거는 요게 쭉 이렇게 중동을 타가지고 이란을 타고 요게 이탈리아로 간 거죠. 근데 중국에서 만약에 미국으로 가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세계 지도입니다만 펼쳐놔서 그렇지 동그랗게 생각을 하면 거의 뭐 반나절 이상을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근데 유럽에서 미국은 바로 들어가죠. 저는 조금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탈리아 이 유럽발 리스크를 가장 좀 미국 증시가 크게 반응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뭐 이틀 연속 한 3% 하락을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미국 증시의 상황은 지금 현재 다우지수를 보고 계신데 자 29,500선이죠. 우리가 약세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보통 고점 대비해서 10%가 하락을 하면 약세장이라 그럽니다. 그럼 26,550선입니다. 그쵸? 26,550선. 대략 요 정도가 되군요. 예, 그러면 제가 조금 상단을 높여 놓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 26,550선은 500포인트밖에 되지 않으니까 불과 한 2%만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약세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한 말씀 드렸는데 이 마이너스 10%의 지수가 만약에 마이너스 10% 갔으면 기업들의 어떤 손실률은 마이너스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마이너스 10%를 약세장이라고 보통 우리가 규정을 하는데 사실은 그때까지 가서 이제 약세장입니다 외치면 이미 내 개별 기업들의 손실은 30%가 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야기를 보통 드리냐 하면 마이너스 5%가 딱 넘기면 고점 대비해서 말합니다. 지수가. 그럼 약세장 진입이라서 저는 그냥 약세장 진입이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말해서 지금 미국 증시는 글로벌 선도증시 미국 증시는 예, 약세장입니다. 딱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해놔야 우리가 시장이란 게 상승장이 있고 약세장이 있고 박스권이 있잖아요. 다 전략이 다릅니다. 상승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고 약세장 어떻게 하면 다 달라요. 아직도 막연하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냥 오로지 관심은 50 오로지 관심은 이런 것만 관심을 가지십니다. 50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알코올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그냥 테마주 좋아하고 급등주 좋아하고 그냥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영역일 뿐이에요. 그쵸? 잘한다 못한다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하루하루 살고 그냥 단타 치시는 사람들은 한 익스프레스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냥 모든 관심입니다. 큰 돈 못 벌어요. 전 늘 강조드리는데 테마주는 사실 큰 돈은 못 법니다. 하나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매일 테마주를 쫓아서 매매할 수는 없잖아요.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새벽 백풍 찾아가지고 오아시스 투자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주식을 하는 목적은 삼성전자, 제가 예를 든 겁니다만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거 한 사가지고 대형주든 좀 우량한 주식 사가지고 좀 편하게 본업하시면서 그래 폴더볼이 대세면은 KH바텍 같은 기업을 지난해 연말에 매수를 해가지고 쭉 가져와서 편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 말에 어떤 일리가 틀린 말이 있습니까? 막 진풍 제약 찾아가지고 뭐 매매하고 이 불나방 같은 매매를 하려고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애들 하는 겁니다. 애들. 예, 애들 그냥 주식 초짜들. 주식은 결정적으로 뭐냐 하면 시장이 이랬을 때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시장이 빠졌을 때 주식을 사가지고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인발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한번 팔고 또 가만히 쉬다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리고 좀 지금 같은 장에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덤벼야 되는 장입니다. 지수의 가장 큰 호재는 뭐냐면 낙폭입니다. 지수의 가장 큰 호재는 낙폭이. 지수의 가장 큰 악재는 과열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구분하고 나서 내가 어떤 상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자, 그래서 조금 다시 정리해드리면, 자, 미국은 그래서 미리 우리가 항상 명제를 정하는 게 좋아요. 5% 이상 하라 그랬죠. 맞지 않습니까? 다시 보면 29,500이니까 그럼 5%로 계산합시다. 그러면은 28,000선을 깼으니까 네, 어제 이제 28,000선을 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 구간이었으니까 다우지수도 약세장 진입. 그쵸? 자, 나스닥은 보니까 뭐 대충 봅시다. 9,800선이니까 9,300선. 네, 9,300선이 5%짜리였습니다. 어제 시가였군요. 제가 지난주 전략에서 넣었던 구름대가 바로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계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5% 미만이니까 다우도 약세장. 그쵸? 이제 그만 볼게요. 자, 우리 장 한국장 보겠습니다. 뭐 대충 2250 잡을까요? 네. 2250 잡을게요. (2135포인트)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이 2100선에 있으니까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약세장. 그죠?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690선이었죠 코스닥. 네. 왜냐하면 655선이 약세장 초입이니까 655선까지 밑에 있을 때는 약세장. 네, 655선. 그죠? 맞죠? 네, 655선. 그래서 저한테는 미리 진작에 655선이 거저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건 거 아닙니다. 네, 진작에 거저 있는 선이에요. 655선이 약세장인 거예요. 그럼 690 잠깐만요. 690입니까? 그럼 10%는 어딘지 봅시다. 네, 620선이군요. 네, 620선이 10%짜리. 근데 10%에서는 별로 의미를 안 둬요. 어쨌든 5%만 딱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럼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코스피가 2130이었죠. (2135점) 네, 그러면 이렇게 그어둡시다 다시. 그래서 이 구름대가 제가 그래서 그어둔 건데 지난주 주간 전략 세울 때. 자, 이렇게 정리합시다. 코스피가 2135포인트를 만약에 회복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죠? 약세장 탈출입니다. 반대로 2135포인트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약세장 진행입니다. 오케이, 정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655선 당장 내일이라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회복을 하게 되면 얘는 약세장 회복을 해석합니다. 반대로 당장 내일이라도 655선 밑에 있다. 그러면 여전히 약세장 대응입니다. 지금은 뭐가 개념이 안 잡혀서 상관없어요. 제가 쭉쭉 설명을 드리니까 앞으로 뭐 어떻게 하라는지를 말씀드릴 거니까. 그죠? 잘 따라오셔야 돼요. 분명히 적어드렸어요. 6100, 코스피 2135, 코스닥 655.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지금 가장 이제 시장이 약세장을 보여준 몇 개 지표를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빅스 지표라는 겁니다. 공포 지표라는 건데, 지금 한 1년치를 보고 계신데요. 이게 올라갔다는 말은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다, 그래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숫자를 보고 우리가 뭔가를 분석하진 않아요. 그냥 참고 자료만 봅니다. 이것만 봐도 미국 증시가 박살이 났구나. 예, 작년 8월 수준보다 더 높은 변동성을 보였구나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역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뭐 미국이 2, 3일 동안에 뭐 7, 8% 빠졌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주식시장이 안 좋았다는 말은 채권이 좋은 겁니다. 채권을 많이 샀으니 채권 수익률은 하락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도 반대로 만약에 채권 수익률이 반등을 한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급반등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또 채권 수익률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만약에 반등을 한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입니다. 하나하나 곱씹어서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리고 분명히 지난주까지 강했던 미국의 달러화도 꺾였습니다. 이게 일간이니까 이제 눈으로 보이죠. 예, 달러 인덱스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달러는 나홀로 강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나라 한국 증시가 버벅거릴 때, 바로 버벅거릴 때 미국 증시는 전혀 나홀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도 꺼져버리니까 당연히 미국 돈의 가치도 떨어집니다. 자, 미국 돈의 가치가 떨어졌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한국 돈의 가치도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통화라는 건 상대적이거든요. 한 놈이 약하면 딴 놈이 강해야 됩니다. 그럼 누가 강하느냐? 일본 돈이 강할 겁니다. 그쵸? 엔화가 뚝뚝뚝뚝 떨어지죠. 이 말은 뭐냐? 이는 반대로 보시면 돼요. 일본 돈이 강합니다. 이제 좀 잡히시죠? 근데 그럼 왜 지난주에 일본 돈이 이렇게 약했습니까? 그는 일본이 코로나 확진이 확 돼서 그래요. 근데 지금 일본 돈이 강합니다. 이 말은 달러가 떨어졌다는 소리고 우리 원화는 약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돈의 어떤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첫 번째로 잡히는 게 뭐냐 하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팝니다. 이렇게. 불과 3일 동안에 얼마를 파냐면 2조를 팝니다. 천천히 잘 따라오세요. 자, 2조를 팔게 되고 그럼 팔게 되면은 걔들은 뭘 파느냐? 바로 삼성전자를 팝니다. 이렇게 팔죠. 근데 오히려 이게 낫죠. 왜? 전방위를 파는 게 아니고요. 한국 주식을 다 파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만 팔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만약에 코스피 기준으로 장이 반등하려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외국인이 덜 팔아야겠죠. 맞죠? 맞죠? 네, 코스피 기준으로 장이 반등하려 그러면 외국인이 오늘도 5천억을 파는데 덜 팔아야겠죠. 외국인이 덜 팔라 그러면 뭐가 돼야 됩니까? 환율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아침에 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올랐다가. 그러니까 어제 우리 장이 땡겼어요. 미국이 3%가 박살이 났는데 우리 장 안 빠집니다. 그럼 왜 그렇죠? 우리 환율이 안 올라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가장 뭐를 보시면 됩니까? 환율만 보세요. 환율 딱 보고 환율 떨어지면 외국인 주식 사는 겁니다. 안 팝니다. 덜 팝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은 삼성에 하나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럼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건드립니까? 아닙니다. 코스닥은 매매 비중을 보면요. 개인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외국인은 10%밖에 안 돼요. 대신 코스피는 개인 비중은 40% 정도 되고요. 50%. 외국인 비중 26%입니다. 근데 26%인데 이거는 비중 차이라서 압도적으로 외국인이 핸들링합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근데 코스닥은 누구죠? 개인이죠. 그래서 지금도 장이 보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강합니다. 왜? 외국인들이 여기에 집중하니까. 그래서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면 환율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떨어진다의 표현은 여러분들이 그냥 기술적으로 보셔도 돼요. 아니면은 그냥 이런 그림 생각하십시오. 이제 치고 가던 그림이 소강 상태로 보이는 상황. 최소한 2, 3주 동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원화가 말이죠. 환율이 이런 구간에 이제 더 치워가지 못하고 이렇게 버벅거릴 수 있는 조건은 뭡니까? 그거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한국의 어떤 확진자 수는 이미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넘어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통제 가능한 변수로가 들어간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마찬가지. 이탈리아는 아직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 지금 원인을 찾지 못한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일본하고 이탈리아 쪽입니다. 이란도 마찬가지. 한국은 할 수 있어요. 네. 현재 상태에서 정부가 중국인 입국 금지를 막는 거는 의미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미 퍼졌기 때문에. 이미
알게 모르게 다 복윤자입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중국을 맞고 안 맞고는 이미 선을 넘었단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임계선을 넘었어요. 현 국면에서 중국인의 입국을 막고 안 막고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국민 정서상 그런 걸 계속 바라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근데 이 확진자 수의 분포도를 보면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이 자료는 여기는 없는데, 아, 거의 한국이 지금 1000명 중에서 한 70%가 대구나 신천지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사망자 수도 50대 이상 고령자가 많고 대부분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감염이 확산된 건 사실인데 실제적으로 그게 치사율과 높은 거는 거의 다가 그쪽이에요. 물론 그쪽에 계신 분들 전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말씀드려요. 주의시장 관점에서. 그 말은 어느 정도 저는 통제 가능 변수에 들어갔다 봅니다. 그래서 향후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하는 충분히 이 구간에 들어갈 수가 있고, 확실히 중국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확진자 속도가 없습니다. 플러스 3이잖아요. 물론 이 통계를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고 싶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제 JP모건에서 나왔던 뭐 한국 만명설 3월 20일이 되게 되면 만명설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보이는 대로만 다시 해석을 하면 미국 증시 기준으로 지금 5%니 미국 증시는 여기 상태에서 다시 그러면 또 이만큼 빠집니까? 그런 건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이거 월봉이에요, 여러분들. 예, 지금 데이터 볼까요? 2, 3일 만에 7, 8% 빠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작년 8월 미중 무역 분쟁이 첨예하게 싸웠을 때 한국 증시를 흔들었을 때입니다. 그때가 대략 요만큼 빠졌죠. 이게 로고 차트니까 눈으로만 확인하실게요. 지금 폭이 어느 정도 빠지냐면 거의 그만큼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12월 달 한 요만큼 빠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암울했던 2018년도 10월 달에 한국 정치에 충격을 줬던 정치 요만큼 빠졌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미국은 이제 저가 매수의 매력이 들어옵니다. 미국이 왜 많이 빠졌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사실은 비싸서 빠진 겁니다. 좀 너무 식상한 이야기인데요. 미국이 2009년 이후 11년 랠리를 보였죠. 근데 미국도 주식도 괜찮았던 게, 우리가 보통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도가 됩니다. 배수가. 우리가 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좀 골마 터진 겁니다. 근데 미국이 이렇게 고평가를 받았어요. 왜? 최근 5년간이 16배 전후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작년도 주식시장이 너무 비쌌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야 약간 오버슈팅의 진정입니다. 근데 왜 그럼 미국이 작년도에 많이 비쌌냐 이거예요. 왜 비쌌습니까?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에서 상대적 실적이 선방한 그 이상이었어요. 미국이 사실 지난해 2분기, 3분기, 4분기 전부 다 실적 발표 보면 실적 자체가 생각보다 잘 나왔었어요. 잘 나왔고 이제 올해 1분기 전망은 전부 다 낮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미국도 뭐가 문제냐면 미국도 2분기부터 좋게 봐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장을 끌고 왔는데 지금 코로나19였던 확산이 되다 보니까 똑같이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1분기 낮추게 본 거예요. 1분기 낮추게 봤는데, 그리고 코로나도 우리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고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4월까지 간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재료는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10%나 내리꽂냐 이 말입니까? 이탈리아. 그러다 보니까 여차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흔들어 준 겁니다. 미국 주식은 다시 사야 돼요. 애플도 사야 되고요. 네? 테슬라도 사야 되고 다 사야 됩니다. 우리가 뭐 많이 아는 뭐 엔비디아도 사야 되고요. 미국 주식 보시는 분들은 그냥 박수를 치면서 사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이런 구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장처럼 얘네들이 이렇게 때렸기 때문에 미국 장이 지금 이거는 못 나옵니다. 웬만하면 V자는. 한국도 지금 제가 반등을 보고 있습니다만 한국도 그러면은 2월달처럼 지난 12월달, 네? 올해 1월달 중순, 올해 2월 초순처럼 V자가 나옵니까? 아니요. 그 정도는 안 나와요. 그건 생각도 없습니다. 왜 그 정도가 나올라 그러면은 사실은 그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럼 뭐였냐 하면 미국이 안 빠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안 빠졌으면은 우리가 V자가 나옵니다. 근데 미국이 시원하게 빠져버렸네. 그죠? 미국 증시가 시원하게 빠져버렸어요. 5% 이상 약세장에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한국 미국 증시는 뭘 그리냐면 이걸 그려요. 이거를. 한 좌우지 장지 2, 3주 동안. 근데 딱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렇게 미국 증시가 이렇게 잡혀줄 겁니다. 앞으로. 당장 내일 이후부터라도요. 한 번 더 때려봤자 똑같습니다. 상황은. 하루 이틀의 차이일 뿐. 결과적으로는 추가 하락 리스크는 상당히 3% 내로 제한될 겁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원하는 말씀하셨다 제가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똑같은 좌우지 장지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럼 외국인의 매도 강도는 둔화될 것이에요. 네. 자, 외국인 매도 강도가 둔화되게 되면은 확실히 장은 우리나라 장은 지금은 비록 월봉이 망가져 있죠. 코스피 월봉인데 망가져 있죠. 근데 여기서 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뭐 몇 포인트, 10포인트, 20포인트, 30포인트 빠지는 건 의미 없습니다. 모든 의견은 매수 의견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할 수밖에 없겠죠. 왜? 환율에 가장 민감한 거는 외국인이고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중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는 뭐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그러니까 큰 돈이 들고 큰 돈이 빠지는 장이에요. 근데 이 큰 돈이라는 거는 미국 증시와 글로벌 증시에 크게 연동을 합니다. 근데 코스닥은 그럼 보면 코스피보다 월봉을 같이 띄워 놓으면요. 아직도 양봉입니다. 코스피는 지금 음봉이 진행됐죠. 주식의 기본이 양봉 매수, 음봉 매도입니다. 그럼 코스피가 좋습니까? 코스닥이 좋습니까? 코스닥이 좋죠. 왜? 코스닥은 아직 이걸 음봉으로 만들려 그러면은 630선까지 20포인트가 남아있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 당연히 시장이 안정화되는, 환율이 안정화되는, 미국장이 안정화되는 전까지 하반 경직이 나오는 순간에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집중하는 게 낫습니다. 이게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집중하는 첫 번째 이유고요. 그러면 만약에 코스피에서 그러면 전략을 세울 때 코스피에서 그럼 뭐 뭘 사야 됩니까? 자, 보시면 그럼 결정적으로 코스피는 외국인이 판다는 거잖아요. 매도 강도가 좀 둔할 것이고 기관들이 결국 연기금이 주식을 살 거 아니에요. 누가 사겠어요? 투신이 사겠어요? 보험이 사겠어요? 이 증권사 애들이 사겠어요? 연기금이 사요. 그럼 연기금 사는 종목들은 뻔해요. 최근 3일 동안 볼까요? 최근 5일 동안 봅시다. 연기금, 네. 삼성전자 삽니다. 그쵸. 네이버 샀고요. ETF는 빼겠습니다. 카카오 샀고, 셀트리온 샀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고르면 돼요. 삼성전자 사면 되는 겁니다. 물론 수익률 게임에서는 조금 코스닥이 뒤처지겠지만은, 네. 그리고 외국인 매도 강도 달렸지만 삼성전자 사도 되는 거예요. 카카오 사도 되는 겁니다. 근데 굳이 지금 현재 수준은 카카오를 공략할 필요가 없죠. 네이버도 마찬가지. 카카오 네이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왜 이걸 공략을 합니까? 가장 강력한 메리트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할 거라 그랬고 어쨌든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 강도가 가장 핵심이니 그거를 연기금이 받아가겠지만은 상대적 매력도는 코스닥이 크니 코스피 대형주 보시는 분들한테는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 연기금이 현대차 삽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현대차 사가 먹을 수는 있겠죠. 뭐하러 굳이 이렇게 매매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현대차를 보시던 분은 난 현대차만 하는 사람이라면 사도 돼요. 사. 그죠? 그래 나는 좀 모르겠고 좀 그냥 좀 안정적인 거 길게 갈래. 그럼 카카오 사요. 근데 나는 조금 수익률 게임에서 조금 유리하고 싶어. 그래서 그냥 큰 거 하나 박아놓고 삼성 하나 박아놓고 다른 거 할 거야. 그러면 코스닥 쪽으로 딱 관심을 돌리는 겁니다. 그죠? 그리 정리하면 되고
그럼 코스닥에서 만약 코스닥 지수를 잡아준 게 코스피는 대빵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코스닥 지수 대빵은 누굽니까? 오토바이가 지나가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예요. HLB 이런 건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CJNM도 마찬가지, 펄어비스 마찬가지, 스튜디오들 다 중국 주식이잖아요. 중국 관련주.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뭐 코스닥에서 딱 시가총액을 쫙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가 요새 계속 셀헬에 대해서 의견을 좋게 드리는데,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원희가 FS, 지금 14개 종목을 보고 있는데, 그리고 뭐 제넥신? 근데 제넥신은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오니까, 뭐 헬스케어도 바이오입니다만은 약간 변동성이 크단 말이죠. 그럼 이쪽에서는 지금 보면, 아니면 이제 솔브레인?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솔브레인이 지금 조금 늘어져. 네, 조금 늘어져. 어쨌든 마찬가지. 그럼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다. 무조건 보유해요. 또 이번에 제가 이걸 주간 전략에서 이 구름대를 그어드렸었는데, 제가 지금 이 네모 회색 박스는 제가 지금 그은 게 아니고요. 일요일날 올려드렸던 주간 전략에 있습니다. 이 코스피, 코스닥 네모 박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두 지수가, 저는 이탈리아 이슈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탈리아 이슈를 생각을 못한 상황에서 지금 전부 다 구름대 밑에 가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구름대보다 훨씬 밑에 있고요. 5%라고 정해놓은 선보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매력도가 높은 게 아니고 덜 빠진 코스닥이 매력도가 높은 거죠. 시장은 항상 갈 때 더 가는 게 좋은 거고 빠질 때 덜 빠지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코스닥은 지금 구름대 영역으로 들어왔어요. 어제는 들어왔었고 오늘 다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럼 당장 내일이 됐을 경우에 더 빠지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더 빠지 똑같아요. 얘는 여기서 더 멀리 떨어진 거고요. 코스피는. 코스닥은 더 빠져봤자 덜 멀리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얘기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코스피는 삼성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밖에 없어요. 종목이. 잘해야 3바까지 있습니다. 그럼 삼성 바이오로스 같은 경우는 네, 매수 구간이 지금 진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걸 이제 조금 취합을 하면 제가 3월 달에 이제 이슈를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쨌든 중국이 지금 보면 안정권에 좀 들어갔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미국은 박살이 났는데 중국 상해 지수만 보도 그냥 안정권이잖아요. 3천선이니까. 뭐 이걸 가지고 중국이 지금 나쁘다 그러겠습니까? 중국 증시를.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지수만 봐야 돼. 우리 때로는 심플해야 됩니다. 중국 상해 지수 3천선입니다, 여러분. 그럼 중국은 위안화가 안 올랐느냐? 올랐습니다. 근데 위안화가 올랐는데 중국이 3천선이에요. 그 말은 중국이 생각보다 빨리 진화를 하고 있고 빨리 돈을 풀었다는 소리입니다. 돈을 풀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위안화가 오른 겁니다. 그래서 위안화가 오른 것보다는 돈의 가치를, 돈을 푼 거에 대해서 중국은 환호를 한 거고, 중국도 결정적으로는 코로나 이슈 때문에 소비재가 안 좋으니 중국 상해 지수보다는 오히려 중국 심천 지수가 왜? 내수가 안 좋을 것이니 오히려 중국 상해 지수는 전통 회사가 많아요. 금융주, 은행주, 뭐 부동산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심천은 우리나라로 치면 나스닥, 한국으로 치면 코스닥, 미국으로 치면 나스닥입니다. 상해는 여기 있는데 심천은 여기 있습니다. 뚫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푸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중국의 기술주들이 지금 다시 날개를 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위안화가 약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는 방향이 잡힌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 자식들이 사고는 지들이 쳐놓고는 지들은 지금 벌써 다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다만 내수가 좀 부진할 수가 있으니 상해 지수보다는 오히려 성장주에 더 많은 베팅, 즉 상해 본토 주식보다는 심천 지수가 환호한 겁니다. 그게 이제 유럽, 한국, 일본 이쪽을 타격을 주고 있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니? 결국에는 진원지가 멈추면은 지역 감염으로 간 것 때문에 지금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조금 그러긴 한데 가장 최악의 공포 구간을 가고 있고 또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공포 구간을 한번 때려주는 상황이고 자 그런 상태에서 미국 증시는 나홀로 좀 고평가 영역을 실적 발표한 이후에 새로운 재료가 빠진 상태에서 고평가 영역을 한번 차익 실현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한 계기가 됐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여기서 쭉쭉쭉 떨어진다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장 그런 게 있었어요. 미국의 커덜로 위원장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어제 이틀 하락한 게 이 자식이 뭐라 그러냐면 미국 괜찮아 그럽니다. 이걸 시장은 악재로 받아들였어요. 사실은 주식시장이 이게 뭐의 악재입니까? 미국이 괜찮다는데 국가경제위원장의 직책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커덜로가 미국은 괜찮아 그랬더니 상당히 좋은 재료인데 악재로 해석해. 왜? 금리 안 내린다고 해석한 거예요. 뭔 소리입니까? 그럼 누가 금리 내린다 그랬습니까? 파월 의장이 지금 금리 내린다 그럽니까? 시장이 자기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은 부진합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닌데 이거 인제 때리고 있어요. 그럼 미국은 2분기 후에 전부 다 2% 넘어요. 그럼 여기 있었고 또 하나가 WH는 여전히 중국 편입니다. 그건 아시죠? 얘는 지금도 중국 편들기입니다. 중국 잘하고 있다. 근데 미국 질병예방센터, 미국 질병예방센터가 있는데 여기 CDC라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코일구에 대한 확산 우려를 경계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우리가 하루하루 뭔가를 보다 보면 잊고 있는 게 있는데요. 1월 말로 시계를 돌려보면 미국 질병예방센터는 WHO보다 앞서가지고 경계 신호를 먼저 보냈습니다. 경계 신호를 먼저 보냈었어요. 사실 1월 달에도. WH는 계속 중국의 눈치를 받고 춘제 전후에 WHO 사무총장, 에티오피아 사무총장은 시진핑을 직접 면담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못해 비상단계 선포를 했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유행 자제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하죠.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그렇지가 않죠.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철저하게 WH가 주저주저하는 시간에 이 단계에 대해서 계속 신호를 보냈고 근데 그거를 지금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어제 미국이 세 가지로 빠졌거든요. 첫 번째는 고평가 논란, 두 번째는 커덜리 위원장의 미국 경기에 대한 확신. 미친놈 아니에요. 경기 확신인데 왜 빠른 거야? 누가 금리 내린다 그랬어요. 세 번째, 미국 질병센터의 경고. 근데 이렇게 빼요. 이렇게 빼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골맞아 있던 거 터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하락해봤자 이런 거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거밖에 안 나오면 결국 미국은 자리 잡는 거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립니다. 그 한 최근 한 몇 달만 놓고 보면 미국만 강했죠. 그쵸? 한국은 중국 증시와 많이 동행이 되니까 했는데 지금은 중국과 동행이 안 됐죠.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제 미국이 하락을 멈추고 박스권에 들어가지고 등락을 보여주게 되면 한국은 미국과 동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없던 동조화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코스피는 아직도 여기가 저점이다를 말하는 게 좀 어렵긴 합니다. 2035포인트 회복되기 전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근데 코스닥은 확실히 635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지고 655선만 넘어가게 되면 쉽게 갑니다. 뭐 제가 오늘 장이 오르고 내렸어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 미국이 어느 정도 V자 반등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낮다면 워낙 세게 빠졌기 때문에 V자 반등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면 우리 장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초순과 같은 V자 반등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 봅니다. 이게 V자예요. 알파벳 V. 그럼 그게 어렵다면 어떤 게 나옵니까? 그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U자가 나와요. 그럼 전략이 뭐가 다른가? V자 반등이 나올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사야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바, LG와 SDI. 코스닥에는 뭐요? 아까 말씀드린 코스닥 시가총액에서 지수를 잡아 당길 수 있는 거. 셀튼 헬스케어, 뭐 KMW, 에코프로 BM, 원희가 FS, SK머티리얼즈, 솔브리 이런 걸 사야 됩니다. 근데 U자가 나온다. 앞으로 그럼 제가 바라보는 그림이 U자다. 그러면 뭘 사야 되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1위, 2위만 사면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셀튼 헬스케어 정도 하나로만 압축을 해놓고, 그러면 결정적으로 코스닥이 강하니 코스닥 지수를 당길 수 있는 거는 결국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에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서 건드릴 만한 섹터는 별로 없어요. 그럴 때 HLB 사겠습니까? 그거 가장 바보 같은 짓이죠. 얘는 시장 때문에 빠진 게 아니죠. 원래 하락 추세였으니까. 그래서 다시 반도체로 들어오는 겁니다. 뭐 워지가 IPS가 됐든 이런 종목들은 지금 같은 구간에는 그냥 뭐 3% 먹고 5% 먹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대신 이제 반도체는 조금 주춤주춤하는 게, 어쨌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반등은 하되 좀 더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주식은 반등을 하긴 하는데 좀 더딜 수가 있어요. 그죠? 더딘 것보다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늘에서 조금 벗어나는, 분명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주고 장이 빠지기 전에 가장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강했던 애들이 더 셀 거 아니에요. 그게 뭐죠? 그게 2차전지였어요. SDI, LG와. 근데 2차전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대형주에 대한 2차전지는 사실은 적극적인 베팅은 안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SDI, LG화학을 공격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럼 뭘 하란 말입니까? 오히려 그 관심을 중소형주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2차전지를 딱 들어가면 SKC 같은 종목들은 많이 안 빠지죠. 안 빠지는구나. 사셔야 됩니다. 포스코 케믹, 에코프로 BM 사셔야 돼요. 어디 갔어요? 사가지고 더 먹고, 여기서 이제 먹을 폭이 얼마, 뭐 한 3,000원밖에 안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냥 근데 나는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사셔야 됩니다. ITM 반도체 이런 거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면 다 필요 없고 다자자 보면 결정적으로는 3월달은 사실은 재료를 딱 보면 슈퍼하이어는 이제 미국 경선인데 이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차피 샌더스가 가는 거고요. 샌더스 어차피 그러니까 뭐 누르는 악재일 뿐이에요. 샌더스 후보는 미국 민주당 지금 대권 후보 1인데 민주당 기준으로, 공화당은 트럼프고요. 그 양반 성격이 원래 반시장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그걸 상승 억제 요인이지, 샌더스가 깝친다고 해서 지금 현재 미국 기준으로 보면 트럼프가 우위에 있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경선에서 이제 트럼프 대 민주당으로 가는 거고, 민주당에서 사실 오합지졸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샌더스가 너무 치고 오니까 이제 샌더스 후보의 어떤 그 정책 방향 자체가 반시장 정책, 법인세 인상, 트럼프와 완전 반대되는 거, 법인세 인상 부분, IT 규제 부분, 이민법에 대해서 호의적인 부분, 그런 게 있어요. 트럼프는 이민법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죠. 멕시코 장벽 세우고. 근데 샌더스는 완전 트럼프의 어떤 전략을 뒤집으면 됩니다. 그리고 2월달 나올 경제지표 전부 다 안 좋게 나올 겁니다. 3월달까지. 근데 이거는 시장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눌러줬습니다. 이만한 게 없어요. 당장 29일날, 이달 29일날 중국의 경제지표 GDP 제조업지수가 발표될 건데 안 좋게 나와도 전혀 제가 보니까 영향 없습니다. 왜? 시장은 어차피 올해 1분기 경제지표는 걸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 말이죠. 사실은 1월 말부터. 그러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FOMC 3월에 지금 금리 미국이 내릴 확률은 되게 낮습니다. 왜? 왜 낮습니까? 파월도 그렇고, 파월은 예의주시한다고 했는데 허들로는 지금 경기에 자신 있다고 큰소리 빵빵 치는데 뭔 금리를 내리겠어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수소 모빌리티 이런 행사 같은 건 취소될 거고요. 관광통계 좋을 리가 없습니다. 감사보수 제출기한은 지금 연기해줄 분위기예요. 그럼 그래서 그나마 볼 수 있는 건 IT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자꾸 똑같은 말 계속 드리는데
IT가 별겁니까? IT가? 반도체 있죠. 소부장이라는 반도체 있죠. 그리고 뭐가 있었죠? 2차전지 있죠. 또 위에서 오지 있죠. 스마트폰 있습니다. 자, 봅시다. 얘는 뭐죠? 작년에도 강했죠. 결국 얘는 삼성이죠. 어쨌든 지금은 약간 시스템 반도체 쪽만 보면 됩니다. 시스템 반도체. 지금 여기서 저한테 시스템 반도체가 뭡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저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스나, 테스나, DBI텍, 리노, ADT, ISC 이런 애들이 다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안 빠져요, 얘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여러분들도 다 이미 알고 있는 DBI텍, 테스나, 리노공업, 네페스, SFP 반도체 이런 애들이 다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안 빠져요. 안 빠지는 건 별로 매력이 없죠. 지금 장이 많이 빠져주면 좋죠. 자, 2차전지는 2월달에 가장 핫했습니다. 그죠? 에코프로 BM이 가장 핫했고 뭐 CIS 같은 2차전지 장비 회사들도 계속 핫했습니다. PNT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고. 근데 안 빠져.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해요. 안 빠지는데 뭐하러 그걸 놓고 팝니까? 그죠? 또 어떤 아주 기초적인 분들은 그러면 안 빠졌으니까 그동안 2월달에 못 오르는 거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가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잘못된 투자. 같이 갈 때 안 갔으면은 그만한 사연이 있는 거예요. 덜 갔거나 했으면은. 만약에 첨보라는 기업이 있어. 얘가 조금 다른 것보다 덜 갔어. 물론 첨보는 매수입니다. 덜 갔어. 덜 가지는 않았군요. 근데 코인테크가 많이 갔어. 장비 중에서. 봐, 2차전지 장비는 다 신고가에 안 빠져요. 그럼 어쨌든 중심이 2차전지는 역시나 중심에 있구나. 딱 구심점 잡고 가세요. 자, 5G는요. 5G는 1월 달에 초반에 잠깐 반짝했고 2월 초순에 잠깐 반짝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세질 않았어요. 그죠? 딱 두 친구만 셌습니다. HFR과 이노와이어리스만 셌어요. KMW 이런 애들은 별로 세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되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뭘 살까에 대한 섹트를 정리하지 못하는 거지. 주식 사도 돼요, 여러분들. 전혀 주눅 들지 마십시오. 전 믿고 사세요. 들고 계시고. 그럼 결정적으로 제가 가장 소보장 2차전지 빠져야 뭘 사지 얘들은. 얘는 이미 지금 두 놈 빼고는 별로 안 빠졌단 말이야. 그럼 얘밖에 없는 거예요. 미친 데가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밖에 없는 거야. 지금이라도 신규 노리신 분들은 이쪽에 집중하셔야 돼요. 스마트폰 폴더블 관련주에. 아시겠죠? 그게 뭐냐고요? 그걸 또 물어봅니까? 제가 다 말하기도 귀찮을 정도인데. 우리가 다 여러분들이 아는 회사들입니다. 카메라 모듈 MC넥스 같은 게 있을 거고요. 그쵸?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거 있을 겁니다. 폴더볼 들어가면 가장 핫하다는 세경 하이테크 있을 겁니다. 갤럭시 20 가면 아모텍 같은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난 조금 작은 게 좋다. 필옵틱스 같은 기업이 있을 겁니다. 안 빠지잖아요. 왜? 그러니까 이게 안 빠진다는 말이 또 뭐냐면 그만큼 세다는 이야기예요. 코리아 서킷 같은 FP10 애들이 있을 거예요. 안 빠져요. 이것만 쳐다보니까 난리 난 줄 압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 뭐 이렇게 50이나 마스 이런 것만 보고 있으니까 뭐 난리 난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몇 개 종목 봤습니다만은 주도주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이게 좀 짧게 했어야 되는데 50분 정도 영상이 됐는데 조금 길지만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구심점을 잘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지금 2월 말인데요. 이것만 보고 모든 걸 예단하지 마시고
우리 증시가 보여주는 지금 이 힘 자체는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코스피는 2135포인트 올라가면 약세장이 해소됩니다. 그 전까지는 코스닥이 빠릅니다. 코스닥 655선만 회복하게 되면 바로 약세장 해소되는 국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코스피를 그런 속도를 좌우하는 건 결정적으로 외국인이고, 외국인 매도 강도를 둔화되고 매수를 줄일 수 있는 것은 환율입니다. 자, 우리나라 원화를 누를 수 있는 요인은 뭐죠? 우리나라 원화를 누를 수 있는 요인은 바로 확진자의 증가폭 감소입니다. 이렇게 딱 상관관계와 뭘 변수를 체크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2, 3일 많이 폭락한 거는 새로운 재료의 노출보다는 저는 기존 재료의 골마 투지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기존 재료의 골마 투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때린 거다. 그럼 그건 사실 악재가 아니죠. 예? 악재가 아니잖아요.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때린 게 무슨 악재입니까? 우리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빠진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손오공 같은 주식이라든지 바른손 ENA 같이 이런 주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묻지마 오른 거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다고 이야기할 뿐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증시입니다. 증시와 종목은 또 달라요. 에코프리 BM이 왜 안 빠지겠습니까? 많이 올랐으면 빠져야지. 안 빠진 이유가 뭐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시장이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가 무궁무진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바른선 ENA가 왜 빠져요? 넥스트 기생충이 뭐냐 이거죠. 그럼 미국은 그럼 왜 다시 그럼 오른다고 생각합니까?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입니다. 이게 제 메시지예요. 앞으로의 방향이요. 네. 곰은 아주 일시적입니다. 자신 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